갑자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시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협약,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질서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얘기까지 엄청 해요. 사람들은 다 또라이 아니야? 왜 저래? 자기가 약속해놓은 걸 자기가 파기해. 이게 말이 돼? 동맹국들을 무시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줄까요? 미국은 원래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뿌리는 철저히 고립주의 사상에 기반해요. 초기에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미국은 유럽의 정치나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북아메리카 대륙도 어떠한 다른 세력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말라라고 못 박은 거예요.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즉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맹주 역할만을 원했어요. 이미 자기 대륙 안에 있는 풍부한 자원, 농업, 그리고 인구, 산업 기반 등이 다 갖춰져 있었고, 굳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혼란스러운 정세에 뛰어들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우리는 스스로 땅에서 번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오래된 신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미국은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어째서 패권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큰 변화는 1941년 12월 7일 날 이 모든 게 바뀌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원치 않았던 세계대전에 끌려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전쟁이 이 모든 세계 질서를 바꿔놨어요. 오직 미국만이 멀쩡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패권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점점 설계해 나가는데요. 달러를 세계 공용의 화폐로 만들고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와 미국 중심의 국제협약들도 많이 맺게 돼요. 이는 단순한 금융의 틀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자체를 미국의 룰로 통일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이 강력한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해적 소탕, 항로를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시켰어요.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요. 이 이유가 미국은 달러의 유동성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싶어 했고, 모두가 달러를 쓰면서 결국 세계화를 이끌고 그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보게 되죠. 이 시스템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러요. 미국이 만든 평화의 시대의 시작이죠. 이때는 전쟁도 많지 않고요. 되게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체제는 미국에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큰 짐이 됩니다. 세계 경찰의 역할과 해외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그 비용, 전쟁 비용까지 정말 막대한 부채가 미국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부담이 결국 미국 내부 경제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점점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만든 이 세계 질서가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현타가 점점 오고 있던 와중에 달러는 여전히 강했지만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계화를 유지하려고 미국은 점점 더 돈을 찍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해요. 결국 물가는 엄청 오르고 이 제조업 산업군들은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난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계화의 가장 큰 혜택은 중국이 보게 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심지어 이제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이쯤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다시 고립주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세계를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남의 전쟁을 대신해줘야 돼? 왜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이 세계화를 위해서 무역로에 해적을 우리가 왜 소탕을 해줘야 돼? 우리가 왜 세계를 지켜야 돼? 이런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권이 신성시하던 세계화와 미국의 이익은 같다라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해요. 그리고 TSMC랑 삼성전자 공장을 미국으로 유치시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협약, 미국이 만든 거잖아요. 이 질서를 다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얘기까지 엄청 해요. 사람들은 다 또라이 아니야? 왜 저래? 자기가 약속해놓은 걸 자기가 파기해. 이게 말이 돼? 동맹국들을 무시해.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의 무시무시한 고도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을 따돌리고 싶어요. 근데 중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중심형 모델이에요. 세계가 안정이 되고 무역이 활발할수록 중국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미국이 자급자족 체계로 돌아가고 만약에 세계화가 점점 약해진다. 이러면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트럼프는 정확히 이 지점을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깨버리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래서 관세를 올려서 무역이 더 이상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요.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해요.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패권을 되찾기 위한 구조적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마무시한 거를 트럼프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혀 다른 길을 택했었잖아요. 바이든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세계화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동맹국을 다시 묶고 국제협약이나 이런 질서들을 다시 제대로 복원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바이든의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은 매우 달랐죠. 중국이 미국의 GPU 수급 없이도 딥시크라는 AI LLM을 독자 개발을 해요. 이 사건은 AI 기술의 주도권조차 이제는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기술적인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질서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바이든은 더 이상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 국민들은 고립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고립주의를 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셰일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너지 혁명이에요. 이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더 이상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페트로달러 체제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식량은 여전히 농업지대에서 잘 공급이 되고 있고 기술은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미국이 부족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반도체랑 희토류예요.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 미국은 지구상 유일하게 완전한 자급자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그린란드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을 계속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린란드는 왜 그러냐? 이 그린란드 밑에 희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급자족 제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니까요. 만약에 미국이 이 두 가지 퍼즐을 완벽히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미국은 완전한 고립주의를 택할 겁니다. 이제 수출, 수입 이런 거를 덜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힘이 약해지겠죠. 세계화가 약해질수록 미국의 상대적 지위는 올라가고 나머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게 되면 이 대가는 수출 중심형 국가들, 한국, 독일, 중국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왠 줄 아세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내려놓고 무역로를 더 이상 안 지키게 되면 이 무역로가 엄청 길게 해협을 따라서 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적들이 출몰하게 되고 운송료와 보험료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급등한 비용을 수출국이 감당을 해야 되고 결국 가격 경쟁력 면에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더 무역시장은 위축이 되고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의 종말은 곧 수출국의 위기가 됩니다. 이제 이 나라가 걱정이 되지 않아요? 한 나라가 걱정이 돼요. 어떤 나라죠?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이미 타격을 많이 입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등 많은 제조업 부문에서 이미 우리 산업군이 중국이랑 겹쳐요. 중국은 물량 공세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압도적으로 한국을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죠. 우리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성장 모델인 수출을 통한 외화 확보가 불가능해지겠죠? 외화 유입이 줄면 원화 가치는 자연스럽게 폭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한국 돈으로 표시된 자산들, 서울 부동산, 예금, 한국 주식이 이 원화 가치 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저와 같이 20, 30대, 40대 분들은 앞으로 길게 살아야 되잖아요. 원화로 된 자산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화가 붕괴될수록 달러 자산은 강해지고 원화 자산은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원화 자산들을 달러에 계속해서 배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달러를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서울 부동산의 무조건적인 상승은 원화가 상승을 하고 있고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이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하던 그 시점에만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무역이 잘 안 돼서 원화 가치가 하락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 이 부동산이 상승하는 속도보다 이 원화가 폭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 손해를 많이 입게 될 거예요. 이 대표적인 나라가 터키, 튀르키예라는 나라죠. 우리가 원화를 쓰는 것처럼 터키는 리라화라는 걸 쓰는데 이게 대폭락을 했고 부동산 가격은 면목상 올랐지만 이 실질 가치가 수십 배는 녹아내린 거예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길을 절대 안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출 주도도 앞으로 힘들 예정이고요.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여러분도 듣기에 심각하죠. 여러분도 대비를 해야 돼요. 한국은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죠. 거기에 그 가계 부채라는 게 다 부동산에 몰빵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 정책으로 막아도 이게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를 억지로 5천까지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경제가 좋아지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결국 펀더멘탈적인 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원화 약세 현상과 이 부동산 과열, 부채 급등이라는 이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기초가 무너진 건물에 페인트를 계속 덧칠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아무리 외부가 삐까뻔쩍해도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저는 한국의 버블이 언젠가는 한 번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를 맞추는 건 어려워도 언젠가는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 자산이 수익률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인데 수익률도 좋아요. 지금의 한국 시장은
환율, 부채, 부동산, 주식이 한 방향으로 불안하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한 위험으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달러를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주식 매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고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미국이라는 강대한 제국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고요.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 돈 걱정 없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